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54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매 경기마다 골을 빵빵 터뜨려주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저처럼 주말 밤이 기다려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기복 없는 득점력이 한동안 계속되면서 이제는 매 골이 또 기록이 되고 또 역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분의 기록이 또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에는 차범근부터 손흥민까지 이어지는 한국 레전드들의 활약을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국 축구의 레전드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차범근 이제 부위원장님이잖아요. 사실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 하면은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가 계신 김용식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54년 월드컵 때 감독으로 참여하셨던 이 김용식 일제 강점기 때부터의 영웅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다고요. 네. 많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50년대 전쟁 끝나고 네. 함흥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죠. 원로분들, 축구 차범근 원로분들. 감독은 그래도 그 중에서는 네. 넘버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일단은 차범근 선수부터 하면은 사실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시즌 골 기록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이제 비교가 되곤 하는데 일단은 동일선상 잣대에서 기준으로 놓고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차범근 감독이 그 활약하던 시기가요. 만 26살 때부터라고 실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분데스리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신탁은행에 잠깐 있다가 공군으로 이제 군복무를 한 다음에 다름슈타트랑 계약을 하고 한 경기를 떴는데 그때 군대 문제 논란이 좀 생기면서 돌아왔죠. 바로 백업이 돼서 5월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나서 만 26세에 프랑크푸르트 입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름슈타트에 한 경기 뛴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시절부터 봐야 된다. 그게 만 26세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만 24세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24세, 만 24세까지 활약하던 시기에 차범근 감독은 국내에서 공군 시절 네. 또 대표팀 경기 이런 경기들을 소화하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 출발점부터가 조금 다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정황을 좀 봐야 되는데 차범근 감독이 또 그렇고 당시에 뛰던 분들 같은 경우는 유럽 진출에 대한 생각조차 조금 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미디어로 유럽 축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69년부터 72년까지 우리나라 지상파에서 영국 축구를 녹화로 중계를 3시즌 정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영국 축구라고 했었는데 네, 영국 축구. 그거의 정체가 뭔지는 사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전에 했던 경기인지 6개월 전에 그렇죠. 했던 경기인지 녹화 경기. 프리미어 리그인지 FA컵인지 사실은 알 길은 없어요. 네. 그냥 영국 축구. 영국 축구라고 해서 저는 그때 73년생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인데 그 얘기로는 70년쯤에는 그래도 스펙 TV 보급이 좀 많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꽤 봤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어르신들이 해줬고 네. 그다음에 70년 멕시코 월드컵 같은 경우가 MBC에서 이례적으로 개막전과 결승전을 생중계해주고 나머지 경기를 전 경기를 녹화로 해줬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아버님이나 다른 선배 기자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월드컵 경기나 영국 축구, 진짜 남의 일 같은 이러한 대회 경기들을 보는 상황이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진출을 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네. 해외 진출이라는 것 자체가 70년대 한 중반쯤에 홍콩으로 좀 가신 분들은 많아요. 해봉이나 세이코 같은 팀들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 마인드 그리고 유럽에 가서 돈을 번다, 활약을 한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못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차범근 감독은 집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이거 대표팀이라도 이거 축구 열심히 해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먹을 걸 좀 잘 먹고 돈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유럽 진출 같은 거는 거의 생각도 못 하던 시기죠. 그 시기를 국내에서 그렇게 기껏해야 맨날 하던 메르데카베 또는 당시에 박스컵이라 그러는 대통령배. 대통령배. 그냥 그런 대회에서 대표팀 경기들을 치르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팀들이라는 게 그냥 동남아 팀들, 수준 이하의 팀들, 가끔 이스라엘 월드컵 예선 이런 거 섞일 때 호주 이런 팀들이나 한두 팀 붙지 그냥 다 수준이 낮은 동남아 팀들이에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팀과 붙어보질 않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잘 모릅니다. 과연 이게 통할지 안 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가자마자 첫 시즌부터 활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 엽기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이 지금 손흥민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기본기나 여러 가지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받는 변화가 있고, 어려서부터 그렇죠. TV를 통해서 유럽 축구 유럽 다 보고. 축구도 다 보고 17세 이하 선수권부터 네. 이렇게 조점을 뛰고, 받아서 발탁돼서 네. 일찍 유럽에 가서 했다 그러면요. 네, 어떤 선수가 제 생각에는 나왔을까요? 차범근 감독이 네. 초인류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됐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을 보는 기준은 지금의 정황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당시에 그런 정황을 봤을 때는 차범근 감독은 정말 엄청난 선수였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범근 감독의 평가가 저는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금 그 골 자체가 물론 대단하지만 차범근 감독의 이 저희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희가 또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그 원탑 위치는 여간에서는 흔들리기 어렵다는 거를 저는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장 의원님 말씀하신 이 시대 배경이 뭐 우리가 국가대표 그렇죠. 같은 그런 위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외교관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될 때였고, 통행 금지가 있고 TV도 오후 6시 정도 돼야 이제 하고, 그런 시대에 차범근 감독이 살았었고, 말씀해 주신 대로 20대 저는 한 후반에 사실상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다, 서독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리그는 뭐 알려진 대로 98골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 이제 모든 컵, 위너스컵이라든가 유에파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은 121골을 넣었어요. 네. 121골을 넣었는데 이게 총 372경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경기당 0.33골 정도 나오더라고요.